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호 맥주라는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카브루의 나영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제 맥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제 맥주 시장은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이제 맥주 시장,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아직 1% 남짓하는 좀 작은 규모의 시장이지만 계속 이런 성장세 매년 30%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과 같이 전체 맥주 시장의 한 25% 정도의 시장을 형성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4년에는 총 한 33천억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되게 작은 시장이지만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하는 가운데 저희 카브루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구미호 맥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제 선보임으로써 좀 시장에 새롭게 좀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또 이제 큰 복병을 좀 맞이해서 여전히 이 산업도 현재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근데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성장률이 좀 낮아졌지만 계속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계속해서 더 이제 유흥 쪽, 그러니까 펍 시장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B2B 직접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브랜드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저희 카브루는 투자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공장도 증설하고 새로운 공장도 만들어 가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저희 제품을 알리고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제품도 생산 양도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딩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향후에는 저희도 이 시장에서 넘버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가평에 2개의 브루어리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브루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월 초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착공을 하고 내년 4월 또는 5월에 생산을 시작을 하면은 수제 맥주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도 하고 시장성이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투자와 증설과 생산 능력의 배가를 통해서 이 시장에 점점 더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하고 알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저희 카브루의 성장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소비자의 트렌드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거를 가속시킨 게 코로나 이슈인데요. 어쨌든 그런 저희도 이제 B2B, B2C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펍에 납품하는 그런 맥주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시장의 큰 수익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런 업장들이 폐업하는 업장들도 많아졌고 영업 제한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즐기시기보다는 또 이제 맥주를 혼맥 아니면 홈맥이라고 해서 혼자 먹거나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라거로 통하는 대기업 맥주가 아닌 이렇게 다양한 입맛에 맞추는 이런 수제 맥주를 좀 즐기시는 젊은 세대 분들은 트렌드 자체가 뭐 그런 회식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모임보다는 혼자 즐기는, 그러니까 집에 퇴근해서 캔 맥주를 사다가 넷플릭스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 음악을 들으면서 한 잔을 즐기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되게 지향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소비 문화 자체가 펍 그런 쪽보다는 편의점 쪽이나 그런 이제 좀 가까운 접점의 마트에 있는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맥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굉장히 다양한 국내 브루어리에 다양한 맥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에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는 문화였다면 또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혼자지만 그래도 나는 퇴근하고 나서도 짧은 휴식 시간을 즐길 때 맥주 하나를 즐기는 예, 또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캔맥주 시장, 그다음에 수제 맥주 시장이 거기에도 좀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제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제 맥주는 효모가 좀 살아있는 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제 맥주는 이제 냉장으로 유통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캔 맥주로도 나오고 있지만 보통 매장에 가시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맥주면 그냥 시원한 맥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효모를 필터링해서 걸러내는 게 아니라 효모가 살아있는 맥주로 그냥 원심 분리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모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맛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열이나 그다음에 빛 이런 거에도 좀 민감한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맥주는 음식처럼 그다음에 식재료처럼 현지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된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맥주도 갓 나온 맥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선하고 더 맛있는 맥주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어떤 맥주 스타일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맥주가 언제 생산된 건지를 이렇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에일, 라거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희 지금까지의 소비자들은 라거 맥주를 굉장히 많이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라거 맥주의 시장이 거의 80%, 90%에 육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새롭게 수제 맥주에 맞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이제 그다음에 효모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입맛에 맞게 만드는 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소비자들의 입맛에 굉장히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맥주는 물, 그다음에 효모, 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에는 이제 독일 맥주가 굉장히 이제 오래되고 맛있는 맥주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수제 맥주랑 이제 좀 다양한 수제 맥주랑은 좀 다른 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독일에서 이제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양한 그 뭐 풀도 넣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섞어서 만들어서 그때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먹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맥주에는 물과 홉과 효모만 넣어라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맥주 순수령이라는 것을 내렸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지만 여러 가지 브루어리들을 가보시면은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보시면은 맥주가 사실은 거기서 거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벨기에로 넘어가서 벨기에는 이제 맥주 순수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재료들 그다음에 효모들을 이용한 다양한 이제 맥주들을 생산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시 북미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더 다양한 맥주들, 부재료들을 넣고 또 만들게 돼서 거기가 이제 수제 맥주,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의 성지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맥주의 성지는 이제 유럽, 독일, 벨기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수제 맥주, 새로운 맥주의 이제 크래프트 맥주의 성지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일 맥주냐 라거 맥주냐는 맥주의 종류의 차이고 수제 맥주는 다 에일 맥주야 그것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이고 수제 맥주에도 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맛의 기호에 맞게 만드는 게 이제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는 무조건 에일이야라고 보시는 것도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K-뷰티, K-팝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수제 맥주, 맥주 시장, 그다음에 이런 주류 시장도
굉장히 성장세에 있지만 이것들은 외국에는 어떻게 좀 어프로치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좀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곳은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런 문화, 그다음에 한국의 또 주류도 하나의 좀 이제 식문화이기 때문에 그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싱가폴, 뭐 태국, 몽골 이런 데 조금씩 수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국까지 수출할 물량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사실 이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은 좋은 것들을 이제 비싼 값에 수출하는 것도 맞겠지만 외국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기업 맥주, H나 C 그런 이제 맥주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맥주들은 저희처럼 다양성에 맞춘다기보다는 대량화하고 대중성에 맞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맥주 맛이 되게 보편적이세요. 사실은 어떤 외국인은 한국 맥주는 대동강물보다 맛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의 비즈니스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이 좀 다양한 맥주, 여러 가지 맥주들을 이렇게 소량화해서 다품종 만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생산 능력을 못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외 같은 데 이제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캔맥주 시장으로 B2C로 빠르게 전환이 된 이유의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종가세라는 이제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게 좀 종량세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저희 같이 다양한 맥주들을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재료를 쓸 수밖에 없고 고급 재료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대기업에서 만드는 맥주는 그냥 한 가지만 계속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세금 제도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했지만 저희 같은 작은 브루어리들에게는 작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 제도가 거의 50년 만에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종가세로 했던 세금 방식은 전 세계 그 당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종량세로 바뀌면서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원가에 기준하지 않고 그 양의 기준에서 세금을 매기는 예전에는 원가에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수제 맥주가 비싸니까 비싼 세금을 낼 수밖에 비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었지만 또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이제 수제 맥주 회사들이 다 의기투합하고 해서 이제 좀 개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펍이나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수제 맥주는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고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세금까지 많이 내면은 사실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영업을 이제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대기업 맥주들은 저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만큼 사실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맥주였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왜 다른 맨날 이런 맥주밖에 없어. 근데 요즘은 되게 다양한 맥주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제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좀 작은 브루어리들도 작은 회사들도 그리고 수제 맥주들도 세금을 조금 적게 내면서 그거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편의점 가도 이제 수제 맥주도 4캔에 10,000원 드실 수 있는 세금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강의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복궁 캔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맥주 펍에 많이 못 가다 보니까 편의점 맥주를 찾게 됐고 경복궁 맥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슷한 맥주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이게 편의점별로 조금 맥주가 들어오는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편의점 또는 뭐 어디에서 저런 캔맥주들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맥주는 사실은 이제 모든 곳에서 구매를 사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편의점주마다의 이제 발주를 나는 뭐 경복궁 우리 매장은 술이 안 팔려 그럼 뭐 발주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GS에 있는 것이 CU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유통과 저희도 이제 맥주를 만들지만 유통에서 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한 이제 그런 편의점과 같이 전략적 제휴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납품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복궁과 남산 같은 경우는 저희 GS에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편의점에서는 사실 구매가 조금 어려우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 여기엔 있고 여기엔 없지?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의점주님들이 물어보시면 또 되고 어쨌든 그런 기업 간에 전략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20대의 젊은 층들은 요즘에 성수동이나 익성동 같은 동네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쪽에서 모임도 많이 하고 이런 맥주집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혹시 특별하게 청담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신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청담동에 이런 펍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고민들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데처럼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케그 맥주, 큰 맥주를 이제 레스토랑이나 펍 같은 데 납품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 옆에 가서 저희가 더 잘해요, 더 싸요, 더 맛있으니까 일로 오세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저희의 또 상생 파트너거든요. 일단 그분들이 없는 곳을 찾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식회사고 이 매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하려고 했으면은 당연히 더 젊은 사람들 많이 가고 더 이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에 갔어야 됐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그분들에게 이제 B2B로 납품하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옆에 최대한 떨어져야 했고, 하지만 이 매장을 통해서 저희 맥주들을 소개하고 뭐 선보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브랜드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찾자라고 해서 이제 수많은 곳을 봤던 것 같아요. 한 정말 80곳을 봤습니다. 80곳을 보고 이곳에 온 이유는 어쨌든 이 수제 맥주 업계에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위상을 좀 알리자 해서 이곳에 왔고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청담동 강남하면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저희도 고려를 했지만 이곳에 이렇게 특히나 외식 공간을 제외하고 양조장, 남들이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이제 공장 장비로 채웠던 거는 우리는 외식 회사가 아니라 이런 맥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라는 약간 정체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매장에 들어오면서 제 지금 눈에 띄는 게 매장 앞에 그 공장 시설 같은 큰 탱크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가평에 공장이 있는 걸로 이제 압니다. 그러면 가평에서 생산하는 맥주와 그리고 여기 지금 청담동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맥주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제 친구 중에 그 뭐 식당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음료 이런 맥주를 같이 수제 맥주를 팔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근데 그런 식당들도 이 맥주를 공급해서 혹시 받아서 판매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저희 이미 뭐 가평에 2개의 공장이 있고, 하나는 이제 케그 맥주, 그러니까 납품하는 그런 큰 통의 맥주를 생산하는 곳, 하나는 캔 전문 공장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 3,000평 규모의 큰 공장을 좀 이제 짓고 내년 4월, 5월에 이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그 청담동 저희 펍에 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대로변의 자리에 고객들을 안 주고 이제 장비를 가져다 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외식업보다는 그런 맥주 생산하는 정체성을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또 하나의 저희의 이제 테스트 R&D 시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연구팀은 이제 공장에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제 맥주를 하고 있고 저희 카브르라는 브랜드의 이제 제품 자체도 구미호 맥주인데 다양한 이제 변화에 능한 그런 맥주들을 계속 생산해내는 게 저희의 이제 아이덴티티인데 공장에서 테스트 생산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잘못 만들고 해도 이게 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버리거나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장을 조그맣게 거의 한 30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갖다 놓음으로써 여기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맛을 보여주고 반응이 좋은 거는 저희 공장으로 레시피를 보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공장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저희의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공간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R&D 공간,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것 중에 당연히 뭐 저희 맥주를 판매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곳에서 만드는 거는 좀 테스트하는 맥주기 때문에 좀 되게 좋은 원료로 다양하게 넣어서 좀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좀 비싼 맥주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건 비싼 맥주, 저희 가평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맥주. 그래서 레시피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좀 원재료가 이쪽에서 만드는 게 조금 더 고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 반응이 좋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다시 이제 공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펍에서 저희가 이곳에서 만드는 맥주와 가평에서 만드는 맥주를 다 맛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한 18가지의 맥주들을 맛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만든 맥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식품이기 때문에 주류이지 어쨌든 소비자들이 드시는 식품이기 때문에 뭐 바로 만들어서 바로 갖고 오면 뭐 몇 걸음 안 되면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리얼 생맥주,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를 맛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와 신선도가 아무래도 저희 뭐 가평 맥주가 신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오는 시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게 더 신선하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바로 만들고 바로 요리도 바로에서 바로 나오는 맥주가 그 음식이 맛있듯이 맥주도 바로 담궈서 숙성된 맥주를 바로 갖고 오는. 그리고 당연히 저희 맥주를 쓰시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도 영업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이미 저희는 한 1,400개의 이제 납품의 거래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20년 된 역사를 또 저희가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고 많은 거래처들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구미호 맥주라고 해서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도 하고 캔 맥주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케그 맥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이어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연령대별로 인기가 있는 맥주의 종류라던가 제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수제 맥주는 그냥 일반 동네의 그런 일반적인 맥주집,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나오는 맥주를 파는 그런 맥주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맛을 이제 선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낌없이 투자도 하세요. 사실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가서 줄 서고 그 1시간에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분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그런 거에 이제 트라이얼 하기에 되게 겁내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불한 돈에서 실패하면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 근데 젊은 층들은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다양한 맥주가 있으니까 고르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라거 같은 거 없어요? 대부분 이런 거 찾으시죠. 왜냐면 라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젊은 층 분들은 새로 와서 저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심지어는 맥주 중에 이제 사워 에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홍초 같은 신맥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벨기에에서는 이제 그런 효모로 해서 되게 사워 에일이 되게 이제 발달돼 있는 이제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 맥주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걸 시키시고 맥주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맥주 상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도전적이고 그런 거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종류를 다양하게 맛보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샘플러라고 해서 4가지 맛을 골라서 조금씩 먹어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맛이 있으면 나는 요거 선택해서 좀 큰 걸로 한 잔 더 먹을래. 이렇게 어쨌든 다양하니까 다 이제 조금씩 맛보시고 예. 그렇게 고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방금 샘플러 얘기를 딱 듣자마자 생각났던 게 이제 코로나 전에 일본에 여행을 갈 때 제가 좀 그 꽂혀 있었던 데가 맥주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삿포로 지역에 가면 S 맥주 공장이 있고 오사카 지역에 가면 K 맥주 공장이 있는데 가면 맥주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샘플러로 이렇게 몇 개, 3개씩 이렇게 맛볼 수 있게 그리고 치즈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다음에 또 가고 싶어서 또 다른 가족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브루라는 또 이 업체에서는 뭐 가평에 공장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견학 코스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공간에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양조 장비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보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도 간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에 전면에 꺼내놨고 사실은 청담동 계신 분들이 굉장히 왜 이 비싼 땅에 이 기계 갖다 놨어요?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로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많은 맥주를 판매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를 바라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가평에 4번째 브루어리를 이제 만들면서 거기는 이제 규모가 한 전체 부지는 한 3,000평 규모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도 이제 템룸이라고 해서 그 이제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어쨌든 그 맥주 공장 안에 들어가시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어쨌든 진주엠이라는 그런 계열사고 또 식품을 오래 만든 회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수제 맥주 업계 최초로 이제 햇섭을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식품이기 때문에 깨끗한 공정에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체험으로 위에서 큰 위층에서 이제 그거를 양조장을 내려다보면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패키징이 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동선과 그런 이제 체험 공간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물론 가평이면은 여기 청담에서도 사실 한 1시간 정도면 사실 갈 수 있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서 당일이나 아니면은 그냥 1박 2일 그곳에 가면 캠핑장 뭐 펜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들러서 맥주도 사가시고 맥주도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좀 맥주가 모토이긴 하지만 그 맥주로 나오는 부산물로 하는 그런 이제 체험들, 그러니까 뭐 그런 스파라든지 쿠키 만들기, 어린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족 단위들이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맥주를 경험하고 보시고 또 한 번 경험하시고 예, 또 이제 편의점에서 저희 맥주의 좋은 경험에 의해서 구매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청담 브루펍에 있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공장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맥주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구미호 맥주가 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곳에서는 2명의 양조사, 그러니까 맥주를 만드는 분들이 여기서 신선한 맥주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새로운 맥주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서 저희가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심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 가평에 있는 생산 시설을 거의 뭐 한 30분의 1 정도로 축소해 놓은.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시지만 저희 같이 많이 본 사람들은 굉장히 귀여운 미니어처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브루하우스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몰트를 갈아서 필터링해서 그 물을 가지고 끓이고 효모를 넣고 홉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이 되면은 저장소에 옮겨서 저장하는, 여기에 이제 모든 생산 공정들이 그래도 조그맣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보이시는 게 여기 배럴 통이 이렇게 있는데요. 맥주도 저희가 생산을 해서 이런 배럴에 넣어서 한 6개월 정도 숙성하는 맥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그건 뭐 와인이나 위스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맥주도 담궈서 생산해서 이런 배럴에 숙성을 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켜서 나오는 좀 고급스러운 맥주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시설이 조그만 미니어처 정도로 청담동에 있다, 강남 한복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저희 브루펍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드는, 그 다음에 또 가평에서 만드는 맥주 중에 한 먼저 4가지 정도를 좀 골라봤고요. 하나는 이제 드라이 세종이라는 맥주고, 이거는 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을 닮은 좀 농가의 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벨지엔 농가에서 이제 만들어서 먹던 맥주, 그런 벨기에식. 네네, 벨기에식 맥주.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흑미사우라고 해서요. 저희가 생강, 후추, 간장,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또 흑미의 빨간색 색깔을 이렇게 좀 닮은 사워 에일이어서 좀 이제 드셔보시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서도 되게 최고의 난이도에 있는 분들이 드시는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미자가 들어가서 이게 색깔이 빨간가요? 흑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오미자 향이 전통 부재료들을 좀 넣어서 생강, 후추들을 좀 넣어서 만든 네. 거고 간장도 좀 넣었고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인디아 페일에일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수제 맥주 하면은 인디아 페일에일, IPA, IPA. 되게 호비 좀 강한. 그래서 어쨌든 이 인디아 페일에일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게요. 영국에서 인도를 좀 이제 지배를 할 때 영국에서 만든 맥주를 인도에서도 먹고 싶은데 이제 배에 실어 간 거죠.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네, 한참 배를 걸리죠. 타고 지나서 적도를 2번 지나기 때문에 네. 인도로 갖고 가면 맛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홉이 또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홉을 넣었구나. 엄청나게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런데 방부제 역할도 되지만 이제 홉의 쓴맛도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아 페일에일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은 에일이고요. 그래서 달고 쌉쌀한 맛이 네네. 난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구미호 릴렉스 비어라고 해서 구미호라는 저희 브랜드를 단 이제 아메리칸 위트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는 좀 향과 맛이 좀 네. 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드셔보실 만한 요런 것들을 먼저 좀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맛과 향이 약한 이쪽의 맥주를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맛으로 이렇게 네네. 진행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다 독특한 맛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사워 에일의 좀 신맛, 그다음에 IPA의 좀 쓴맛이 이제 먼저 입에 닿으면은 네. 예, 좀 이렇게 다 이제 입맛이 이제 좀 너무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향이 되게 강해요. 맞아요. 네. 딱 얘밖에 향이 안 나. 맥주의 향이 지금 다 강해서 다른 맥주랑 좀 다른 느낌이 나네요. 한번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것들 한번 시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먼저 이쪽 분께서 이제 대학생 분께서 드실 것은 이제 드라이 세종이라는 거고요. 벨지안에서 이제 농가에서 이제 만들어 먹던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막걸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막걸리랑은 많이 다르지만 막걸리 같이 농가에서 만들어 먹던 농가에서 먹는 그러니까 각 밀맥주. 집의 맥주, 각 집의 집마다 또 맥주가 다 다르죠. 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네네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구스베리와 청포도를 연상하는 향인데 구스베리와 청포도를 넣은 게 아니라 그 효모가 내는 에스테르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약간 화이트 와인 같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같은 맛이 나서 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상큼하고 청포도 같은 향이 나가지고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분이 드셔보실 맥주는 구미호 릴렉스 비어라고 해서요. 저희 이제 카브르에서 만드는 이제 캔 맥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제 브랜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릴렉스 비어는 이제 편안한 직장인을 위한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시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근길을 연상하면서 좀 드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좀 저희가 이제 레몬그라스를 넣어서 레몬그라스가 주는 그런 이제 좀 편안한 느낌을 드릴 수 있는 맥주고요. 또 이제 북미식 밀맥주여서 벨지아식 밀맥주랑은 조금 다른, 벨지아식 밀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를 많이 활용한 맥주지만, 얘는 이제 북미식 밀맥주는 그런 몰티함을 좀 많이 몰트로 좀 더 플레이한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꿀떡꿀떡 데일리 맥주로 만든 거라서 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너무 이제 에일 맥주 하면 너무 호플레이로 강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맥주, 데일리 맥주를 표방을 해서 만든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럽고요. 지금 목 넘김이 되게 좋고 정말 퇴근길 육아 퇴근을 지금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도수도 4.2도로 굉장히 좀 낮춰놓은 맥주예요. 다른 것들은 좀 도수가 좀, 요것도 도수가 좀 있습니다. IPA도 좀 도수가 높고요. 근데 얘는 4.2도로 도수가 굉장히 좀 낮춰서 예, 편안한, 또 너무 이렇게 뭐 또 취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내일 출근에도 지장이 없는 데일리 맥주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만든 깔끔해.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드신 거는 한 5.2도. 지금 마지막 드실 거는 이제 IPA라고요.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해서 정통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6.5도의 좀 그래도 맥주 중에는 좀 이렇게 도수가 높은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향이 좀 진해요. 진한 향기가 나고요. 그래서 다량의 홉을 이렇게 넣어서 진한 홉향기가 나고, 그다음에 메가의 달콤함, 그다음에 되게 쌉싸름한 맛이 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이게 구운 토스트 향, 그다음에 오렌지 향 같은 게 좀 난다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되죠. 향이 되게 좀 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먹었을 때 좀 달달한 느낌. 그러니까 맥주 기존의 맥주보다 좀 단 느낌이 좀 나고, 그다음에 넘겼을 때 쌉싸름한 느낌이 끝맛 같은 거품에서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그런 느낌 나요. 그래서 되게 묵직한 맥주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원래 이렇게 쓴 맥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수가 높을수록 맥주가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몰트로 당분으로 알코올을 내기 때문에 도수가 높을수록 좀 단맛이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어쨌든 맥주, 진한 술 먹는데 좀 그래도 네네. 취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취해야지 이렇게 약간 도수가 낮은 거는 맥주라고 그러니까 하고 좀 단맛을- 약간 도수가 좀 있는 걸 좀 좋아하시죠. 예, 단맛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별로 안 맞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거품이 살아있어. 일단 향도 괜찮고 먹었을 때 좀 약간 다른 맥주랑 좀 다른 느낌 그런. 어쨌든 마지막 맥주는 이제 흑미 사워라고 해서요. 색깔도 이렇게 좀 불그스름하게 좀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도전해 보실. 제가 순한 걸 마셨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래도 되게 고단계 고수들이 좀 드시는 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살짝. 네, 알겠습니다. 네. 센 맥주라고. 네. 일단은 되게 보기에는 예쁜데 네.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검은 빛보다는 약간 붉은 빛이 더 많나요? 예, 인상에서 벌써 나오시죠. 와인을 마시는 느낌도 좀 나고 와인.
굉장히 도수가 아까 어떻게 되죠? 4.5도입니다. 진짜 거품도 없어요. 어. 네, 거품도 별로 없고. 그러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약간 대중성 있게 팔 수 있는 맥주는 사실 아닙니다. 매니아들 시키시고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울리는 안주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워 에일 같은 경우는 약간 식전주, 약간 입맛을 돋궈주는 네. 주로. 그래서 파인트나 큰 잔에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 잔에 조금만 드리는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이만. 네네네. 네,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두 가지 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수제 맥주의 다양성처럼 이 안주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냥 좀 어느 하나의 국적에 국한되지 않은 좀 무국적 그런 네. 약간 다이닝 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햄이 저희 네네네. 모회사기 때문에 피시앤 천하장사라는 거고요. 피시앤 칩스를 약간 천하장사 달고기와 그다음에 천하장사 튀김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라타 치즈와 홍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라타 치즈에 그다음에 소스는 계절마다 이제 딸기, 그다음에 뭐 자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가을에서 좀 겨울 넘어가는 거여서 소스는 홍시 브라타 소스에 이렇게 만들어 본 맥주입니다. 어쨌든 안주 조금씩 준비해 드릴게요. 어쨌든 달고기, 그다음에 하나는 천하장사, 그다음에 달고기. 어쨌든 저희는 청담에 좀 격식에 맞게 모든 소스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만들고 있고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지양하고 좀 잘라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시앤 천하장사의 튀김 반죽에는 저희 이제 필스너를 넣어서 이제 반죽 튀김을 좀 만들어서 맥주로도 이제 좀 안주를 만드는, 또 특히나 저희 디저트류에는 다크에일로 만든 비어 티라미슈가 또 있습니다. 다크에일로 만든. 예.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튀김의 재료로 또 맥주가 들어간다는 참. 그러면 얼마나 반죽이 부드럽고 그렇죠. 잘 네. 부드러우면. 어쨌든 맥주를 가지고 맥주의 부재료를 활용해서도 이제 좀 안주에 활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영국 있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이 여기 좋아하실 거예요. 피시앤칩스를 사실 비슷하게 그 구현하니까 고기보다 이 달고기가 더 더 비쌉니다.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또 이제 드시면서 맥주 조금 더 드시라고 오늘 뭐 체험하러 오셨으니까 네. 뭐 15가지 다 드시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좀 더 한 4가지 정도를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벨지안 화이트라는 거고요. 아까 벨지안 에서 만든 이제 드라이 세종 같이 네. 벨지안에서 만든 그런 이제 위트 에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두 번째 거는 다크 에일, 뭐 다 많이 아시듯이 기네스나 이제 코젤 같이 다크 에일이고요. 근데 저희 이제 다크 에일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쌀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맥주에 쌀을 활용을 하면 음용감도 좋고 되게 청량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크에일은 좀 묵직하고 약간 무거운 맛이라면 좀 색깔은 똑같지만 쌀을 넣어서 되게 청량감이 좀 더 있는 다크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나온 이제 신제품 맥주인데요. 뉴 잉글랜드 IPA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다량의 홉을 넣어서 되게 주시한 맥주입니다. 그래서 되게 주스 같아요. 자몽 주스나 주스 같은 약간 그런 주시한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되게 주시하고 뿌옇기 때문에 헤이지 IPA라는 이름으로도 붙여서 되게 미국에서는 그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고 되게 다들 서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피치 에일이라고 해서 북미식 밀맥주에다가 복숭아, 천연 복숭아 원액을 넣어서 좀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게 만든 프루츠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런 튀김을 처음 먹어봐가지고. 생선인가요? 아니 이거는 소세지. 이거 소세지.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애 안 데리고 와야지. 한 번씩 뭐 마음에 드시는 것도 드시면서 고르세요. 제일 좀 순한 게 제일 어떤 순한 게 거. 있을까요?
제일 순한 거는 도수질 약하고 순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 보니까 피치에 한번 향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IPA 맥주를, 해보고 이게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시고 색깔이 너무. 아까 조금 좀 도수가 센 거 네. 드셨으니까 좀 벨지한 네. 향이 진짜 복숭아 아이스티 같은 그런 향이에요. 너무 좋아. 가볍다. 네, 브라타 치즈도 이렇게 잘라서 소스랑 곁들여서 드시면 그래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맥주, 그런 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송년회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행사 많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연락 오늘 자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담동에 이렇게 양조장이 있다라는 너무 사실도 새롭죠. 잘 이렇게 모르는 한번 어. 알고 지나가다가 그냥 공장인가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네.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공간을 좀 꾸며놨고요. 뒤에 보시는 양조통은 진짜 저희가 1브루어리, 그러니까 20년 된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쓰전 양조통을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갖고 와서 이렇게 아트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1년마다 아트웍을 좀 바꿔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한 11월 중에 이제 다른 조금 더 되게 힙하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그런 네. 아티스트를 좀 쓸수 있고. 섭외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트웍을 좀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회사는 커지고 있고 수제 맥주 업계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업이 가져가야 되는 크래프트 정신, 그러니까 다양성과 혁신성을 계속 잊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사무실은 있지만 사무실에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저희 그쵸. 예, 그 브랜드 체험 공간이 이곳 청담의 브루펍이기 때문에 이곳에 갖다 굉장히 놓은 인테리어 효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막 외식보다는 네, 네. 어쨌든 여기 이제 브랜드 체험 공간, 그다음에 정통성도 R&D실, 느껴지고. 네, 그런 걸로 삼자라는 모토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이곳에 가져다 놓은 거죠. 그렇죠. 특이하게 이제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이렇게 매장에 좌석수로 늘리는 가게들이 많은데 그렇지. 여기는 딱 특이하게 이런 통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약간 장인 정신이 맞아요. 느껴지는 그런 그런. 그래서 여기를 오면은 가평도 꼭 가야 되고 이렇게 네. 연결 또 어쨌든 못 오면 가평도 지금 이제 땅을 파고 이제 막 시작을 막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공장은 가평에 있지만 이 청담동에 있구나 뭐 생각을 하시고 강남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이용. 하나의 또 자부심을 좀 그럼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이런 곳이 있구나. 저는 가평에 이제 가도 일본을 어차피 이제 좀 가기가 어려워졌는데 여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드시느라고 못 드셨는데 이거 빨리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소스랑 같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얼른 드셔. 좀 다른 거. 진짜 맛있어. 치즈가 네. 치즈가 좀 신선한 엄청 맛있어. 저 이거 좀 많이 먹어야 돼. 네 맞아요.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양파도 들어가서. 치즈를 바꿔야 되면 야채가 씹히는 게 좋네요. 저는 글쎄 이 앞에 매장을 지나다니다가 하도 이제 특이한 인테리어, 약간 탱크 같은 그 무대같이 큰 게 앞에 있어서 좀 이 업체는 뭔가, 이 매장은 뭔가 이제 궁금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이게 메뉴나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장인적인, 강남도 이런 맥주 공장이 있구나, 수제 맥주 먹을만하다. 그래서 자주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외국에서 그런 맥주 공장 견학만 가보다가 우리 동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청담동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시음도 해보고 이런 음식들도 먹어보니까 자주 오고 싶고 올 12월 송년회는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상세한 설명과 가평에 있는 나중에 그 브루어리에서 체험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C사나 H사 같은 좀 일반적인 대중맥주에만 그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다양한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수제 맥주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집 근처에 굳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에도 참 반갑고 시험해봤을 때도 맛들이 다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다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맥주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강의와 이렇게 또 재미난 설명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수제 맥주 업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맥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다음에 저희 얘기 포함해서 시음과 함께 이렇게 안주도 조금 제공해 드렸는데요. 강남 분들도 많이 오셔서 수제 맥주도 좀 경험하시고 이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 강남구에 주류세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시고 네, 한번 저희 매장, 그다음에 저희 수제 맥주 업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